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직장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최근까지도 저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남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사업을 크게 하셔서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 시대 보통 분들과는 다르게 시야가 트이신 분들이셔서 저와 오빠를 전혀 차별 없이 키우셨고, 제가 하는 결정들은 전부 지지해 주셨습니다. 대학 졸업 후 덜컥 세계여행을 떠나겠다고 나섰는데 부모님께서 전폭 지지해 주셨어요. 세상을 많이 둘러봐야 배우는 게 많은 거다 라고 하시면서 직접 여행지도 알아봐 주시고 비행기 표도 끊어주셨어요. 20대 때는 그야말로 여행에 미쳐서 지냈던 것 같네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 사귀고 새로운 문화를 겪으며 일하고 다양한 언어도 배우며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워낙 언어 배우는 걸 좋아해 대학도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딱 27살에 한국에 들어와 취직을 하였는데 제가 해외여행이나 연수 경험이 많아서 회사도 외국계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출장이나 외국인 상대가 잦아 제 적성에도 딱 맞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한 3년 동안 평범하게 직장 생활 하다 보니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사실 저는 30이 넘어도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썩 들진 않긴 했어요. 연애는 꾸준히 했지만 결혼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전보다 얽매이는 생활을 할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집안일이나 육아에 자신이 없긴 했는데 부모님께서는 제가 30이 넘으니 결혼을 대놓고 재촉이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모른 척하면서 지내왔죠. 솔직히 이대로 혼자 살아도 상관없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 동료의 친구였는데 점심을 우연히 같이 먹은 후 저에게 관심을 보이며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저의 당찬 모습에 굉장히 끌렸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남자를 만나면 기가 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 사람에게 저도 끌리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 그 사람 역시 20대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워킹홀리데이도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람과 회사가 가까워 자주 만나다 보니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저와 동갑이다 보니 집에서 결혼 재촉을 꽤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연애 7개월 만에 결혼을 하자고 조르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이 좋긴 했지만 결혼까지는 좀 망설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뇌수막염에 걸리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저를 간호하는 모습에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외롭진 않겠다. 기댈 순 있겠다 생각을 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한 5개월 전부터 하게 되었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임신까지 되어버렸어요. 양가 부모님은 저희에게 서로 나이도 있는데 잘 됐다 하시며 아이 갖고 결혼하는 게 힘들 건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였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괜히 아이 때문에 떠밀리듯 결혼하는 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결혼 전에 겪는 흔한 우울증이라 생각하고 원래의 저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다짐했어요. 게다가 산부인과에서 아이 심장 소리를 들으니 뭔가 벅찬 기분이 들어 되도록이면 나쁜 생각은 하지 말자 싶었죠. 남편 될 사람이 좋기도 했고 시댁 어른들도 좋은 분들이시니 잘 결정했다 싶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임신했던 터라 제주도로 갔고 신혼여행 끝나고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회사를 다녔어요. 제가 은근 일 욕심도 있어서 제 커리어를 아이 때문에 포기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적고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싶었어요. 남편도 그런 제 생각에 적극 동의를 해줬고요. 그리고 출산하고도 휴직을 하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저희 회사는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 휴직 문화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남자도 육아휴직을 쓰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배가 불러오니 회사 다니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더군요. 그동안 선배들이 배불러서 회사 다니는 걸 많이 봤는데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이 대단하다 느꼈어요. 매일 헉헉거리면서 회사를 다니다 9개월 들어섰을 때 휴직을 하고 집에서 쉬게 되었죠.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늦잠 자니까 어색하긴 했지만 쉴 새 없이 살아온 터라 그 나름도 꽤 좋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출산하고 정신없이 신생아 육아를 했어요. 다행히 아이가 순한 편이라 100일 전부턴 통잠 자고 잘 먹고 잘 커줘서 제가 한결 쉬었던 것 같았죠. 그래도 30대 중후반 되니 체력이 약해져서 보약도 먹고 그랬네요. 갑작스런 임신에 한동안은 우울해서 뱃속에 아기를 미워했었는데 제가 그랬던 게 미안할 정도로 저희 딸은 너무 예뻤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행 다니고 그런 것만이 행복이라 생각했었는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면서 남편과 알콩달콩 사는 것 또한 행복인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또 1년 만에 연년생으로 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선 제가 임신이 잘 되는 몸 같다며 타고났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나 빨리 임신이 될 줄은 몰랐어요. 몸이 채 풀리기도 전에 임신이 되었으니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은 어차피 애 둘은 낳아서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연년생으로 나오면 한 번에 키울 수 있으니 고생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는 동감은 했고 임신한 거 자체는 좋았어요. 일단 남편이 저를 많이 도와줬고 시부모님도 멀리 사는 친정부모님을 대신해 물심양면 저한테 잘해주셨거든요. 게다가 연이어 육아휴직을 써가며 휴식을 가질 수 있다는 달콤한 여유에 행복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만이었죠. 첫째가 건강하게 커서 돌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호텔 뷔페를 빌려 잔치를 열었어요. 돌상도 차리고 사진기사도 불러 사진도 찍었는데 그 후 업체에서 돌잔치 액자를 해주겠다며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저는 그때도 둘째 임신은 했지만 직장은 나갔기에 바쁘기도 했고 사진 같은 거 잘 볼 줄도 몰라 남편에게 저장해둔 웹하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진 좀 골라서 업체에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나선 한 며칠 동안 그 일은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부탁한 날부터 남편 태도가 이상해지더군요. 저한테 괜히 틱틱거리기도 하고 괜히 살림 같은 걸 트집 잡기도 했죠. 방이 더럽다느니 아이를 어떻게 보냐느니 하는데 평상시였음 더러운 게 있으면 본인이 다 치웠을 텐데 괜히 안 하던 소리를 하며 짜증을 내길래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냥 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했죠. 그러다 문득 며칠 전에 제가 남편한테 부탁했던 일이 떠올라 저도 돌잔치 사진을 보려고 웹하드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사진들을 보고 말았어요. 제가 예전에 여행을 다니며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열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사진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그 사진들은 그냥 예전 남자친구와 찍은 단순한 셀카였고 수위가 높은 스킨십을 하는 그런 사진은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필이면 그 전에 사귄 남자친구가 흑인이어서 만약 남편이 본 거였다면 놀랐을 것 같다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날 아무렇지 않게 남편에게 슬쩍 운을 띄웠어요. 자기 혹시 내 컴퓨터에 있던 그 사진 봤어? 무슨 사진? 난 몰라. 남편의 말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줬던 웹하드에 여행 사진도 있고 내가 어떤 흑인이랑 찍은 사진도 있었잖아. 아, 뭐 본 거 같기도 하고. 괜히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게 좀 어이없었죠. 그렇지만 그런 사진을 봤으니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예전에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 그러다가 사귀었던 사람인데 한 6, 7개월 정도 만났었어. 그러니 남편은 그때부터 저한테 질문을 퍼부었어요. 그놈이랑 꽤 오래 사귀었네.
그럼 할 건 다 했겠네? 라는데 그런 얘기하는 게 너무 짜증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그런 말까지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게 짜증나 대답을 안 하고 들어가려니 남편이 저를 붙잡더군요. 대답도 안 하고 어딜 들어가? 왜? 내 말이 맞으니까 대답을 안 해? 아니면 아니라고 하겠지? 왜 말을 안 해? 당신 너무 유치해서 못 들어주겠어. 당신은 뭐 나 만나기 전에 여자 안 만나봤어? 내가 첫 여자야? 뭘 그런 것까지 코치코치 깨물어? 과거일 뿐인데. 내가 묻잖아. 갈 때까지 간 사이냐고. 당당하면 말해봐. 유치하게 왜 이래? 애 깨겠어. 조용히 좀 해. 그러니 남편은 입을 중얼중얼거리면서 혼자 뭐라고 막 욕을 하는 듯 했어요. 저도 웃겠지만 어쨌든 침착하게 말했죠. 내가 외국인 남자친구 사귄 거 알고 충격받은 건 알겠지만 나는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이러는 거야? 됐고, 그놈 말고 다른 외국인 놈도 사귄 적 있냐? 너 외국 생활 오래 했잖아. 그럼 다 외국인만 만났겠네? 뭘 외국인만 만나? 그 사람이 다야. 그래서 그 사람이 다여서 특별해서 아직까지 사진 갖고 있는 거냐? 너한테는 그렇게 그 남자가 특별했나 보지? 무슨 소리야. 나는 저게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면 당신도 문제네. 당신도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증명사진 갖고 있다가 나한테 들킨 거 몰라? 그거랑 똑같은 거지. 야, 그게 어떻게 똑같아? 너는 외국인이랑 사귄 건데. 남편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반박해도 남편은 제가 흑인을 만났다는 게 본인과 다르다며 점점 더 흥분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냉전 상태로 잠에 들었고 잠도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제 성격이 이런 상태로 계속 지내는 걸 제 스스로 못 보는 성격이라 어쩔 수 없이 남편 비유 맞춰주며 기분을 풀게 해주었어요. 게다가 제가 임신 상태인데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뱃속에 아이도 안 좋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하고 보니 저도 제멋대로 살 수가 없고 만만치 않은 제 성격을 누르며 남편에게 맞춰야 한다니 답답할 때도 많았어요. 그렇게 며칠 눈치를 보고 잘해주니까 남편도 기분이 슬슬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 사진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괜히 다시 꺼냈다가 기분만 나빠질까 봐요. 그런데 그쯤 남편이 회사에서 출장 갈 일이 생겼어요. 멀리 가는 건 아니고 일주일 정도 중국에 가는 일이었는데 남편은 임신한 저 혼자 애를 보는 게 걱정이 된다며 시어머니를 불러놓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그 정도는 애기 돌봐주시는 이모님하고 둘이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제 말 끝에 나 없을 때 또 뭔 짓 하려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나를 감시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폭발해서 남편한테 마구 쏘아댔어요. 내가 애 돌보면서 임신까지 했는데 무슨 뭔 짓을 해?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직장인이 뭔 짓을 하냐고. 아직도 그 얘기야? 내 말이 틀려? 외국에서 흑인까지 사귀었던 여잔데 내가 집에 없으면 뭘 할지 어떻게 알아? 강 큰 여자가. 뭐? 당신 머릿속엔 대체 뭐가 된 거야? 흑인 한 번 사귀었다고 나를 이런 더러운 사람 취급까지 하는 거야? 남편은 제가 이렇게까지 말해도 꿈쩍도 안 하고 자기 성질만 부리더군요. 보통 여자 같으면 흑인이랑 사귈 생각도 안 하고 흑인이랑 갈 때까지 갈 생각은 더더욱 안 하지. 라는데 아직까지도 그것 때문에 쫌생이처럼 툴툴대냐며 그날 밤이 새도록 싸웠어요. 진짜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되는지 괴롭더라고요. 역시나 남편은 출장과 동시에 시어머니를 집에다 앉혀놓았고 저는 시어머니의 감시를 받으며 일주일을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둘째 출산까지 저는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냈고 둘째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애는 쳐다도 보지 않고 한 번을 안아주지도 않은 채 친자 검사부터 대놓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둘째가 자기 딸인 걸 알고 그제서야 안아주는데 정말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아주 오만 가지 정내미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거기에 산후 우울증까지 같이 오니 저의 원래 긍정적인 성격도 무용지물이 되어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난리를 쳤는데 이렇게 방방 난리를 치는데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매번 남편과 싸우기 싫어 일부러 제가 미안하다며 피하곤 했는데 이번엔 이혼 얘기까지 하며 다르게 나오니 남편도 상당히 당황을 했고 그제서야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속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저를 미워했던 것 같다며 그동안 못되게 굴어 미안하다고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남편에게 진지하게 제 얘기를 했어요. 비록 내가 젊었을 땐 남들보다는 좀 요란하게 살았을지라도 부정한 일은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그냥 남들 하듯 연애하고 학교 다니고 일하고 여행 다닌 거라고 했어요. 난 정말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그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냐고 하니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제 얼굴을 못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은 가까스럽게 넘겼고 다시 한번 남편에게 기회를 줘보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아이 키우며 가정을 잘 유지하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또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둘째 낳고 2년 만에 가진 아이였죠. 남편이 결혼기념일날 분위기를 잡아본다며 와인을 3병이나 깠는데 둘 다 술에 취해 밤을 보냈고 그때 생긴 아이 같았어요. 생각지도 못한 셋째 소식에 놀라긴 했지만 내심 저는 셋째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시부모님은 외동인 남편이 대가 끊길까봐 매번 제 눈치를 보며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으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그럴 때마다 지금도 애 둘 키우기 힘들다며 셋째는 기대하지 마시라고 넘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선물처럼 셋째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저는 일부러 남편을 놀래켜주고 싶어 퇴근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씻으러 들어간 걸 보곤 침대 위에 초음파 사진을 올려놓았죠. 그리곤 혼자 피식피식대며 남편의 반응을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초음파 사진을 본 남편이 갑자기 제 이름을 큰 소리로 다급하게 부르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반응에 역시나 저럴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남편이 절 보자마자 손을 올리며 바닥으로 내리치는데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몸이 굳어버렸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쳤어요. 거의 5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어안이 벙벙해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단 한 번 회초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란 놈이 저한테 손을 올리니 너무 억울했어요. 가뜩이나 임신까지 한 상태인데 말이죠. 근데 더 억울했던 건 그런 저를 보고 내뱉는 말이었어요. 이 더러운 여편네. 지금 뭘 잘했다고 울어? 너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 초음파 사진에 있는 애 누구 애야? 누구 애냐고? 라며 역정을 드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놈의 정강이를 치며 뭐라고? 누구 애냐고? 당신 지금 미쳤어? 또 그 병이 도진 거야 뭐야? 누구 애야 네 애지? 라고 하니 남편은 박장대소를 하며 야, 너 2년 전쯤에 내가 중국 출장 간 거 기억하냐? 나 그때 사실 중국 출장 간 게 아니라 남성 기능 못 쓰게 정관 수술 받고 왔어. 그래서 수술 받고 일주일간 쉬려고 본가에 가 있었고 그리고 일부러 엄마한테는 너 감시하라고 시켰다. 근데 뭐? 애가 들어섰다고? 내가 기능을 못하는데 애가 생겼다고? 라며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갑자기 제가 늘 들고 다니는 가방을 가지고 와 거꾸로 들어 그 안에 있는 걸 탈탈 털고는 안쪽 깊숙이 뭔가를 꺼내는데 전 그걸 보곤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건 제가 처음 보는 물건인 초소형 녹음기였거든요. 남편놈은 여태까지 저 녹음기로 저를 감시했던 거고 이번에 자기가 신경을 못 써 이런 사달이 난 것 같다고 난리를 치는데 정말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놈은 제가 흑인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는 걸 안 순간부터 저의 사생활이 의심스러워 그 다음날 바로 가서 비뇨기과에서 묶는 수술을 한 거였고 이 사실은 시어머니만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머리카락 한 올까지 소름이 끼쳤어요. 그러니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친자 검사를 한 거였죠.
그렇다면 저도 임신이 된 게 말이 안 됐는데 저는 정말 결백했어요. 그래서 남편 놈에게 묶인 게 풀려질 수도 있지 않냐고 당신이 가서 검사해보라고 하니 요즘 의술이 얼마나 발달되었는데 그게 풀리냐고 네가 문제가 있는 걸 왜 자기 탓을 하냐고 하더군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을 내뱉는지 저는 그 길로 애 둘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러니 그 시간 이후부터 시어머니며 남편 놈이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해 딸년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느니 대체 몸을 어떻게 굴리고 다니냐느니 입에 담기 힘든 말을 내뱉는데 너무 억울해. 저희 부모님한테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냐고 애 태어나면 알지 않겠냐고 가슴을 내리쳤어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도 일단은 뱃속의 아이부터 잘 지키는 게 제 역할이니 건강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10달 동안 저는 내내 스트레스를 품고 살았고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턴 남편놈과 시어머니에게 더 심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딴 놈이랑 그딴 짓 했을 땐 아들을 턱하니 가지면서 우리 아들한테는 죄다 쓸모없는 딸을 낳아줘? 이 괘씸한 것. 이렇게 뒤에서 뒤통수를 깔기고 방탕하게 젊었을 때도 흑인이나 만나고 다니지. 아우 더러운 것. 이라는 말까지 하셨죠. 그러는 동안 남편 놈은 단 한 번도 비뇨기과에 다시 가서 검사를 하지 않았고 자기는 무조건 잘못될 일이 없다며 제 탓만 해댔어요. 저 또한 그런 남편 놈에게 뱃속에 아들만 태어나면 니네 두 모자한테 엄청난 죗값을 치르게 할 거라고 엄포를 놓았고 뱃속에 아들이 태어나기만을 아주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0달 후 저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남편 놈에게 친자 검사할 테니 필요한 것들을 다 달라고 했죠. 그러니 남편 놈은 아들 얼굴을 한번 쓱 보곤 흑인은 아니네? 라며 어깃장을 놓는데 맘 같아선 벌써 주먹이 올라가고도 남을 상황이었어요. 당시 저는 남편과 별거를 하고 있었던 터라 빨리 필요한 것들을 받아 나가려고 했는데 남편놈 말하길 제가 검사를 의뢰하면 무슨 짓을 할 줄 모른다고 자기가 직접 의뢰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하면 벌써 3번째라고 하는데 그 말뜻이 저희 첫째 딸이랑 또 친자 검사를 했다는 말이었잖아요. 듣고 보니 정말 기가 차서 너 원래 일단 저질스러운 놈이었냐고 했네요. 그리고 일주일 뒤 남편 놈이 득달같이 전화가 오더군요. 역시나 전화를 받으니 기죽은 목소리로 지금 장모님 댁에 왔다고 나와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쓰레기 같은 놈에게 귀청이 떨어질 듯 소리를 치며 어딜 오라가라 명령이야. 왜? 네 친아들이 맞으니까 또 나한테 미안하다고 길길대려고? 야, 이 쓰레기야. 이번엔 절대로 그렇게 안 해. 왜냐고? 나 너 같은 놈이랑 이혼하고 애들 양육권도 싹 다 가지고 와서 네 성씨 안 쓰고 내 성씨 쓰게 할 거야. 그래서 박대길 놈의 자식이 아닌 안유리 자식으로 만들 거라고. 너도 나랑 싸울 자신 있으면 싸워봐. 지금 개처럼 빌기도 모자랄 판국에 어딜 나오라 마라 하고 앉아있어? 너는 발도 없냐? 네 발로 직접 걸어 들어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라고. 라며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얼마 뒤 현관 벨이 울려댔고 저희 아버지랑 엄마는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 문을 열자마자 남편놈에게 물을 한 바가지 쏟아부으며 내 딸이랑 이혼하라고 아주 강경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놈 말로는 비뇨기과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봤는데 정관 수술을 하고도 새로운 관이 생기면 정자가 형성이 돼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자기가 그런 케이스였다며 영구적인 수술이지만 자기도 이럴 줄은 몰랐다며 손이 닳도록 비는데 한참 뒤 시어머니한테까지 전화가 와 제게 사과를 하며 그 애는 우리 박씨 집안의 대를 이을 앤데 네가 그 애를 뺏어간다고 하면 어떡하냐. 이번 한 번만 대길이 용서하고 우리 손자 좀 품에 안겨다오 라고 하는데 기가 찼어요. 시어머니는 남편놈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면서도 모른 척 제게 아들 하나 낳으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저리 행동하니 더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새 아이를 제 아이로 만들기 위해 남편놈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고 그동안 모아둔 증거 자료로 제가 유리하게 방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남편놈은 매일같이 저희 친정집에 찾아와 여보 미안해. 죽을 죄를 졌어. 그러니까 너그럽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원래 자기라면 그러고도 남잖아. 그러니까 용서 좀 해주라. 하며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빌어댔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경찰을 불렀어요. 이렇게 한다고 내 마음이 풀어질 것도 아니고 이혼 소송할 때 너만 불리하게 작용해서 양육권이랑은 점점 멀어지는 거니까 계속 오고 싶으면 와보라고 했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놈과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남편놈 말이 첫째, 둘째 딸은 저보고 키우라고 하고 셋째 아들만 본인이 키운다고 하는데 저희 친정에서 난리가 나 최고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무조건 양육권은 다 가져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1년이란 긴 소송 끝에 법원은 당연히 제 손을 들어주었고 남편과 시모는 법정에서 자기 아들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아주 추잡스럽고 추했어요. 저는 이혼해도 하나도 꿀릴 게 없었던 게 제 직업도 탄탄하고 애들도 있고 친정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어 든든했어요. 다만 전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는 것 때문에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게다가 이혼 후에도 한동안은 제게 매달리며 애걸복걸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주 입을 한 대 치고 싶을 정도였죠. 그런다고 제 마음은 절대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이혼 후엔 꼬박꼬박 양육비 받으며 잘 살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악착같이 받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양육비 때문에 전 남편이랑 연락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그 인간과 그 집안과는 얽히기 싫더라고요. 사실 이혼 후엔 결혼 자체에 대해 회의가 많이 들어 제 원망도 많이 하곤 했지만 그 사진 한 장으로 이런 쓰레기를 거를 수 있게 되어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며 제 성을 따라 내 밑으로 온 새 아이들에게 훌륭한 엄마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제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